네, 이번엔 라오스 댐 붕괴 사고 소식입니다. 라오스 정부가 시공사인 SK건설에 폭우에도 버틸 수 있게 댐을 설계했어야 한다,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인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여서 원인 규명 그리고 참사 책임을 놓고 라오스 정부와 한국 기업 사이에 공방이 예상됩니다.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. 네, 라오스 댐 붕괴 사고가 난 지 오늘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자, 현재 KBS 취재진이 현재 급파가 돼서 현장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. 자, KBS 취재진이 전하는 현지 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. 자, 피해 지역의 30% 정도에서만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. 나머지 70% 지역은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. 자, 주변 국가에서도 구조대가 와 있지만요. 피해 지역이 워낙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나무와 늪이 많은 정글 지역도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. 자, 현재 실종자 대부분이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라서 이 구조가 더 급하고 절실한데요.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사고 이후에 처음 공개된 댐 붕괴 현장을 보시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사고가 난 세피안, 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비보조댐은요, 뚝이 있던 부분이 무너져 내려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서 깊은 골짜기가 생겼습니다. 댐 뚝 위에 포장이 돼 있던 아스팔트는 보시는 것처럼 조각조각 부서져서 계곡 아래에 나뒹굴어져 있고요. 자, 25m까지 쌓여 있었던 댐의 뚝 토사도 모두 쓸려 나갔고요. 뚝 밑에 있던 안반까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어서요. 현장 접근은 엄격히 통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. 네, 이번 사고를 놓고 천재지변이다, 부실공사다, 이 말이 많습니다. 일단 시공 책임을 맡고 있는 SK건설은요. 사고 전날에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면서 이번 사고는 불강력적인 상황이었다,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라오스 정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. 자연재해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요. 시공에 문제는 없었는지 인재 가능성도 따져보겠다,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자, 특히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버틸 수 있게 댐을 건설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,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SK건설이 댐 건설에 어떤 기술을 썼는지도 검토를 하고요. 사고 조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자,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놓고 라오스 정부와 우리 기업들 사이에 긴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이번에 붕괴된 댐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대형 사고가 난 세피안, 세남노이 댐은요, 한국 정부의 ODA, 그러니까 이 대외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이었습니다. 자, 국가 예산 950억 원 가량이 투입이 됐는데요. 자, 메콩강의 물길을 막아서 전기를 생산해 이웃나라 태국에 팔기 위한 건데, 자, 개발 이익은 라오스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의 SK건설과 서부발전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. 자, 그런데 댐 건설로 수몰 지역에 살던 이 소수민족인 야흔족 수천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해야 했었고요. 메콩강 유역의 다양한 환경 자원도 사라지게 돼서 개발 당시부터 이 국제 환경 단체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도 막판에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는데요. 자, 당연히 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환경 영향평가도 실시가 됐었겠죠. 하지만 이 환경 영향평가 내용은 아직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환경운동연합 등 이 국내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,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국민 세금이 외국의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가 됐지만 정작 그 나라 주민들의 이 삶의 터전을 빼앗는 사업을 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사업 추진 경위는 물론이고요. 환경 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됐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학지입니다.